네, 아마바둑열전 2부에서는 201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학생바둑대회 학생 최강부 결승전을 보여드릴 텐데요. 결승전에서는 조한규 선수와 송민혁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최강부는 연구생이 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 최강부잖아요. 네. 그러면은 프로 입단에 가까워 오는 선수들인데 네. 어떻게 프로들 바둑처럼 관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뭐 프로 바둑이나 아마 바둑은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대국은 연구생 1조 선수들의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가 되기 전에 연구생으로서 가장 잘 두는 선수들의 대국인데요. 뭐 프로 못지않은 바둑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이제 두 연구생 선수가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재밌는 바둑을 보여줄지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올림픽 공원 내 모습이고요. 네, 둘째 날 경기 모습인데요. 네, 유명한 선수죠. 김은지 선수의 모습입니다. 대학생부의 윤남기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여러 유명 선수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내셔널 리거들도 많이 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모두 집중해서 대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둘째 날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그런 모습이죠. 네, 학생 최강부의 결승전 조한규 선수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차분한 선수고요. 기풍도 그렇죠. 네, 이에 맞서는 송민혁 선수의 모습입니다. 학생 최강부 같은 경우는 특별 대국실에서 대국이 진행됐습니다. 네, 네, 제한 시간은 10분, 초읽기 20초 3회입니다. 1부에서 이제 초등 최강부를 보여드렸는데 확실히 형아들이 나왔어요. 네. 두 선수 모두 고등학생이고요. 네. 조한규 선수는 연구생 1조에 속해 있고 송민혁 선수도 현재는 연구생 2조입니다. 하지만 1조에도 많이 올라갔었고 또 이번에 잠깐 2조로 내려갔고요.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1조라고 봐야 되고 이 실력이 거의 프로에 근접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랄까요? 그 1부에 보여드렸던 바둑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네. 약간 착각 아니면 또 이거 걱정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또 묘하게 똑같이 뒀네요. 수순이 정말 똑같아요. 네. 자, 여기서도 똑같이 둡니까? 똑같아요. 왠지 이번에도 위로 붙여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1부에 보여드렸던 그 선수도 마찬가지고 또 2부에 보여드리는 조한규, 송민혁 선수도 마찬가지로 네 선수 모두 도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최신 그 어떤 유행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까지도 똑같잖아요. 이게 똑같이 나온다는 건 유행하는 포석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진행을 그러니까 프로 바둑에선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좌 변화를 프로 바둑에서 못 봤는데 제 생각에는 연구생에서 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연구생 시절 때 프로 쪽에서는 어떤 게 유행하더라도 연구생은 또 연구생만의 유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명의 선수 모두 연구생이기 때문에 이 정석이 아마 연구생에서 유행하는 정석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여기까지 똑같죠? 다른 변화들도 있는데 지금 정말 똑같이 두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아마 거의 똑같이 될 것 같아요. 1부의 진행과. 자, 여기 젖혔고
여기도 있겠죠. 뭐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석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어디까지 똑같을지 참 궁금한데 백이 젖혔을 때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앞서 일부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막는 수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막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형들이니까 이 수가 좀 더 치열한 거예요. 이 늘어서 받는 것보단 치열하잖아요.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렇게 이으면 축으로 잡으니까요. 지금은 한 점 잡는 게 정수고요. 이거 끊겨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백도를 사석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버리고 두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신형 정석이고요. 흑은 실리를 얻었는데 백은 어떤 거를 얻었다고 보면 될까요? 백은 먼저 손 뺀 자리에서 지금 일단 두터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흑에게는 20여 집이 되는 실리를 내줬거든요. 하지만 이 변 쪽을 빵 따내면서 두텁게 했고 지금 이 자리 씌워가면 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약간 백돌이 엷어 보이긴 하지만 막상 흑 보고 나오라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흑이 자충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자, 씌웠을 때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야 되고요. 여기서 백은 하나 지켜둡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손 빼면 단수치고 뻗으면요. 그러니까 패의 형태가 돼요. 그냥은 흑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지켜놨습니다. 자, 고개를 갈라칩니까? 근데 이 수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저보고 두라 그러면 여기를 걸치든지 뭐 지금 두텁게 쌓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가까이 다가가서 이 세 점을 좀 압박하든지. 근데 그 중간인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갈라치는 건 사실 그러니까 상대 모양 깰 때 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모양을 깰 게 아니라 좀 공격해야 되는 느낌인데 갈라쳤어요. 공격을 하거나 모양을 좀 키워갔어야 했는데 네. 뭔가 네. 작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수가 그러니까 잘못 둔 수가 아니라 네. 이 수가 조항규 선수의 스타일이고 기풍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조항규 선수랑 대국을 네. 좀 우연치 않게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친선으로 한번 둔 적이 있는데 그때도 느꼈지만 굉장히 이 균형 감각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여기서 내가 잘 된 것 같은데 하고 집을 세워보면 오히려 좀 제가 불리하고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누가 잘 됐고 누가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얘기는 차분하거든요. 굉장히 조금 좋은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유리했다고 봤는데 조항교 선수는 본인이 유리했다고 네. 생각을 했군요. 근데 그게 맞았죠. 이제 제가 그 바둑을 졌는데 그러니까 복귀를 해보니까 그게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의 스타일이 있고 지금 이 두터움을 배경으로 해서 뭔가 전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두텁게 두면서 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송민혁 선수랑은 대국해 본 적이 없지만 또 연구생에서 상위권이고 또 워낙 잘 두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아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또 뭐 지금 초등 최강부 저희가 일부에서 보내드렸는데 초등 학생 때도 두각을 나타냈었고 그 후에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입단을 준비하고 있고요. 두 선수 모두 곧 이제 프로 바둑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세 점을 살릴 수는 없어요. 살리면 끊어서 이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백은 세 점을 버림돌로 하는 겁니다. 네, 단수 치고. 송민혁 선수는 좀 기풍이 실리형인 것 같아요. 이제 좀 대부분의 연구생 또는 뭐 신의 기사들이 실리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쵸. 네. 아무래도 실리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좀 놀라운 게 이 세력을 사용하는 그 조항규 선수의 어떤 방법이랄까요? 이런 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집으로는 백이 득을 봤거든요. 네. 이 우변 쪽에서요. 근데 두터움은 상대에게 내줬어요. 그러면 이 부분적으로 여기만 놓고 보면 흑이 불만이 없는 진행입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백 두터움이 있잖아요. 백의 배석.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흑이 별로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역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실리를 취하면서 상대의 두터움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네, 그렇게 이 아래쪽 백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뭐 현재까지 형세는 팽팽합니다. 저는 저 두터움을 백이 활용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사모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더 좋아 보이네요. 네, 지금 또 집을 세어보더라도 네. 20집, 15집이에요. 그럼 35집밖에 없어요, 흑집이. 그럼 백은 우변에 10집이 넘고요. 또 우상에 10집이 넘으니까 20집이 넘습니다. 그러면 15집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집 차이가. 근데 좌상 쪽에 있잖아요, 좌상변 쪽. 그리고 이곳 두터움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그럼 백이 그러니까 잡으라면 백을 잡고 싶어요. 근데 흑이 잘못 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항규 선수의 그 반면 운영이 좋다라고 봐야 됩니다. 갈라친 수가 참 좋았던 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기분 좋은 자리 나를자 갖고 받아야죠. 안 받을 순 없습니다. 이런 자리 당하기 때문에요. 네, 한 칸으로 받아뒀고 궁금한데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붙입니까? 그러니까 이수가 요즘 많이 나오니까 네. 두 선수 모두 실수 없이 주워가고 있는데요. 네. 자, 하나 미는 건 선수죠. 손 빼면 역시 이 자리는 아픕니다. 받아둬야 돼요. 붙여가네요. 네, 역시 붙여가네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백은 뭐 뻗어서 둘 거고요. 또 궁금합니다.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진행을 할지 아니면 3-3을 들어가서 또 이 한 점을 내주더라도 이렇게 실리를 차지하는 진행을 할지 여길 보면은 송민혁 선수의 기풍을 알 수 있겠어요. 과연 어디에 둘지. 예. 자, 아. 3-3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실리형이에요. 역시 제가 잘 봤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실리형이라서 네, 좀 뭔가 제 스타일대로 두어가더라고요. 네. 나를자 달려야죠. 자, 실리론 또 흑이 얻었습니다. 거길 바로 둬버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이라면 이 한 점을 잡는데 지금은 여길 찔러서 흑이 받을 때 붙여서 이 한 점을 그냥 이렇게 잡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두겠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네요. 네, 역시 붙여서 뒀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보통이라면 흑을 굳혀주는 약간 악수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뭐 그런 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튼튼하게 백도를 지켜두는 게 중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조항규 선수는 두텁게 바둑을 운영해 가고 있는데요. 네, 이거 보세요. 지금 한 점을 잡는 게 아니라 한껏 벌려서
그러니까 이 집을 그냥 크게 차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집을 내줄 수는 없는데요. 뭐 이런 자리 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송민혁 선수가 실리를 좋아하잖아요. 지금 오늘 두는 걸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 두는 수들이 다 실리적인 수를 두고 있어요. 일단 어디를- 상대가 계속 실리를 네.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원규 선수도 여기를 키워가야죠. 그렇습니다. 백도 집을 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곳 중앙을 키워가야 됩니다. 참 바둑 탄탄하게 둬요. 단단하게. 틈이 없네요. 네, 저런 자리 한 칸 뛰는 것도 이 정도로 괜찮을까 싶은데 그냥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조원규 선수. 쉽게 두는데 참 잘 두는 수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균형 감각이 좋은 거죠. 균형 감각 하니까 예전에 네. 그 중국의 왕시라는 프로 기사가 있었어요. 네. 아니, 지금도 물론 프로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좀 등장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시합에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선전을 치르고 본선에서야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 성적은 좀 많이 좋지 않지만 예전에 뭐 이세돌 선수와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만난 적도 있고요. 그 선수가 사실 특징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선수 별명이 황금 저울이었어요. 균형 감각이 네.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균형 감각하면 중국의 왕실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송민혁 선수는 지금 는 걸로 빨리 이 자리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선수로 뭐 기분 좋은 교환이거든요. 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교환인데. 저런 자리는 양 선수까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를 늘어서 백이 어딘가 받아준다면 득이에요. 근데 하지만 상대가 받지 않고 지금 끝내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실리가 많이 실리를 얻었기 때문에 약간 기분이 좋았을까요? 지금 송민혁 선수 느슨한 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뭐 한번 조한규 선수랑 대국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랑 좀 비슷하네요. 저도 좀 바둑이 좋다고 보고 조금 느슨하게. 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자리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손 뺄 수가 없어요. 여기 끊기면 끊는 것 자체로도 크지만 여기 단수 치면 또 받지를 못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늘면 수를 메우려면 여기를 이어서 메워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잡혔지만 패를 들어가면 갑자기 이 수상전이 꽃놀이패가 됩니다. 그럼 뭐 이거는 당연히 흑의 부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뒷맛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게 너무나도 큰 거예요. 당하는 게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흑도 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역 끝내기가 아니죠. 양선수 끝내기죠. 네. 양선수 몇 집입니까? 지금 백이 3집이 늘어났고 흑은 2집이 줄었어요. 그러면 5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교환을 백이 하면서 흑이 나중에 이곳을 찝고 뭐 끼운다거나 하는 끝내기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집으로 5집을 당했어요. 큰데요. 백이 큰 자리 다 두는데요. 지금 형세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 좌쪽에 흑집이 22집 정도 되고요. 네. 이 우아 쪽이 18집, 그럼 40집이죠. 40집에 덤이에요. 흑집은요. 40집 정도 나고요. 흑은. 네. 백집은 우상의 10집, 우변의 10집. 좀 짜게 봤습니다. 10집씩은 넘는데 그럼 20집이잖아요. 그럼 아래쪽도 짜게 봐서 5집, 25집이에요. 근데 이 좌변 쪽이 25집 됩니다. 그러면은 쉬운 집이잖아요. 네. 그럼 백이 집이 더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집 차이는 꽤 나는데요, 지금.
조항규 선수가 큰 자리를 정확하게 두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흙에 이 두터움을 안 샜고요. 흙이 먼저 뒀을 때 이곳 우변에서 집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 이제 그런 걸 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베개 페이스가 됐습니다. 지금은. 송민혁 선수가 조금 이제 역전을 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바둑이 딱 보더라도 집이 거의 굳어졌잖아요. 네. 이런 바둑이 역전하기 가장 힘든 바둑이거든요. 그러니까 끝내기에서 역전해야 돼요. 이거는 뭐 전투를 해서 뭔가 전투에서 이득을 얻어서 역전하는 그런 흐름은 잘 안 되고, 이런 형태는 끝내기에서 조금씩 추격을 해서 역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뭐 영구생 1조가 가장 싫어하는 바둑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바둑이 불리해도 전투할 때가 있으면 하겠는데요. 이런 바둑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덤이 안 나오는 바둑이라도 네. 약간 불리하더라도 너무 힘들죠, 이건. 이렇게 지금 중앙 쪽은 이렇게 두면 3점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3점 잡는 게 별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10집 정도 먹은 건데 뭐 100은 또 큰 자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지금 역전엔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은 흙이 기분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을 하고 끝내기를 서둘러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역시 바둑이 워낙 단조롭기 때문에 역전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집 짓는 거는 이제 자신 없으니까 네. 이제 백의 우변을 깨면서 추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을 뺀다면 지금 백도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좀 기분 나쁜 자리를 찔러 들어갔습니다. 지금 학생 최강부, 그러니까 이 문화체육 장관 대회가 네. 학생들만 나오는 대회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부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선수들이 가장 우승하고 싶은 그런 대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연구생에서는 제한 시간 1시간짜리 바둑을 둡니다. 네. 근데 이곳 또 대회에 나와서 연구생에서 두는 게 아니라 대회에 나와서 이렇게 10분짜리 속기 바둑을 두면요, 또 마음이 새롭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정말 투지도 끌어오르고 이 대회에 임하는 자세가 또 남다른데, 지금 결승전입니다. 이 결승에서 승부가 지금 눈앞인데요. 승부가 결정되는 것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승자만 문체부 장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상도 큰 상이기 때문에 네, 그 상은 오히려 학생들보다 학부모님들이 더 그렇죠.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학부모님들, 뭐 학생들은 이제 뭐 만약에 문체부 대회든지 뭐 예를 들면 국무총리회든지 그냥 이 대회에 내가 나가서 바둑을 열심히 두고 이겨서 기쁘고, 뭐 지면은 마음 아프고요. 그런 건데, 또 학부모님들은 뭐 장관상 이런 상장도 나가고 상패도 받고 하니까 굉장히 기뻐하시죠. 나라에서 받는 상이잖아요. 네. 지금 근데 조항규 선수가 바둑이 유리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긁어부스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붙이고 끊어서 뭔가 타이트하게 뒀는데 유리한 입장에서 이렇게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송민혁 선수가 여기서 잘 두어간다면 역전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차이를 좀 좁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는 수가 여기 백돌이 이어져 있었다면 결정타가 될 수 있는 수법인데, 흙이 이 자리 잡잖아요. 이 한 점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끝내기로도 이게 거의 10집 가까이, 뭐 8, 9집 되는 자리고요. 그러니까 백이 얻은 게 없는데 그냥 흙은 공짜로 8, 9집 끝내기를 했으니까
백이 확실히 손해 봤어요. 자, 이제 좀 이게 누구나 그래요. 이 승리가 다가오면 흔들립니다. 이제 그거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안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바둑을 너무 잘 두는 뭐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뭐 또래 나이대에도 그렇고 뭐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뭐 프로계사라면 더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두는 선수들은 아, 나는 이렇게 떨리는데 저 선수들은 안 떨리겠다, 뭐 안 떨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저도 예전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커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정상급 기사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도 다 긴장을 하고 하지만 그거를 내색하지 않는 게 또 그렇죠. 하나의 실력이죠. 네, 그 선수들은 내색하지 않고 그걸 극복하는 부분의 차이지 안 떨리진 않습니다. 이게 떨립니다. 자,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흙이 조금 추격했어요. 하지만 바둑은 여전히 백이 좋습니다. 지금 백은 빨리 여기 둬야 돼요. 중앙 부분에 지금 돌이 없는데 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중앙이라면 이곳 중앙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흙이 사실 백이 두텁잖아요. 백이 두터운데 이 자리를 오히려 흙이 좀 잘 깬다면 미세하게 갈 수 있는데 일단 백은 손을 돌려서 여기 빨리 둬야 됩니다. 자꾸 우변을 두는 게 지금 우변 끝내기를 하겠다는 뜻 같은데요. 네, 그 자리도 일단 흙이 선수예요. 네. 약간 지금 추격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별로 득이 없는 교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변을 막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중앙은 흙의 차지입니다. 이 자리 흙이 가면은 조금씩 차이가 줄고 있습니다. 흙이 가야 할 텐데요. 네. 자,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집은 많아요. 백이 여전히 집은 많지만 약간 흐름이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세어보니까 100집은 50집이고요. 아, 흙이 한 발 더 갔습니다. 흙은 지금 바짝 추격을 해야 할 때니까요. 네, 흙도 55집 나거든요. 그러니까 50대 55예요. 지금 흙이 그러니까 지금의 개가로만 한다면 반면 5집이니까 네. 한 집 반 정도 차이가 나는 네, 거예요. 지금 중앙에서 조금만 잘 되면 이거는 바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빡빡하게 두는 겁니다. 바둑이 이제 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를 안 쳐놨어요. 왜 안 쳐놨죠? 저런 자리는 너무 아쉽네요. 네, 이거 호구 당한 거 아픈데요. 그러니까 약간 아낀 거예요. 이게 흙이 끝내기를 이런 곳에서 했을 때 오히려 득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아꼈는데요. 자, 중앙으로 날아갔습니다. 여기가 서로 공배가 된다면 네. 지금 여전히 백이 약간 앞서 있습니다. 흙은 어떻게 해서든 중앙에서 집을 만들어야 할 네. 텐데요. 중앙에서 조금이라도 뭐 한 3집이라도 만들면 그 승부 모르죠. 여기도 기분 좋네요. 이게 백이 차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흙이 놓고 따내는 게 없어지니까 흙이 연결이 되면 좌쪽 백도를요. 근데 이걸로 흙이 좀 기분 나쁘네요. 네, 지금 여기 뒀는데요. 백이 여기 선수거든요. 네. 선수하고 붙이면 흙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붙이는 게 급소라서요. 여기 두면 호구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연결을 해야 하는데 네. 흙이 한 게 없는데요. 흙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를 찔러가네요. 이게 조항규 선수가 실수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실수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급소를 갈 수 있었는데 이 교환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초읽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읽기 20초고 이제 개가도 해야죠. 끝내기가 어디 큰지도 봐야죠. 이러니까 좀 정신이 없는 건데 자, 그 자리도 일단 기분 좋은 끝내기고 그러니까 지금 중앙이 공배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흙이 먼저 두면 흙집이 좀 낮거든요. 네, 집이 생겨요. 네. 아래쪽도 흙이 선수로 할 수가 있고요. 이 자리요. 붙였습니다. 자, 붙이는 거는 좀 약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약점은 내가 방비할 자신 있다 이런 뜻으로 붙인 건데 근데 여기를 먼저 왜 안 갔죠? 일단은 백이 기분 좋은 자리를 갖고 지금 보이지 않는 승부처가 어디냐면요. 여길 젖혀요. 네. 그럼 백이 맞고 이으면 딴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집이 이렇게 다 난 겁니다. 네. 하지만 흙이 그러니까 백이 여길 막았을 때 흙이 패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가 되네요. 네, 수가 되기 때문에 이 패가 어떻게 될지 봐야 돼요.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조항규 선수 좋은 수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중앙이 여기 나오는 수만 없었다면 흙이 이제 뭐 세 집 이상 훨씬 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뚫고 나니까 흙의 약점이 부각됐습니다. 네, 있는 게 선수라서. 네, 이렇게 막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아, 지금 막았어야 돼요. 막아야 이 4점을 버리더라도 선수 뽑고 큰 자리 가면은 둘 수 있었고요. 네, 막는 게 더 컸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 뚫려서는 2집밖에 안 났거든요. 네.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흙이 집이 났어야지 좀 해볼 만한 승부가 됐을 텐데 네, 이제는 다시 백 쪽으로 승리가 기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반면 5집이었고 이제 중앙이 2집이 늘었으니까 좀 미세해진 게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일단 100도 이 자리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고요. 또 이 아래쪽도 뭐 아까 5집 셌던 게 지금은 그냥 최소 7집이 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0도 늘어난 집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러니까 큰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100쪽으로 조금 기울었습니다. 자, 그 자리는 다 선수고요. 근데 여기서 100이 앞서 있다면 사실 흙 입장에선 괴롭죠.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다 뒀거든요. 이젠 정말 끝내기밖에 없어요. 중앙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뭔가 흙이 막아서 흙집이 많이 날 것 같았던 장면에서 이곳에 두고 단수 치고 이곳을 뚫는 게 그러니까 사실 흙이 막는 게 아쉽다고 말씀드렸지만 흙이 이렇게 두더라도 여길 나가는 게 기분이 백이 좋아서요. 이렇게 네. 나가는 게요. 자, 일단 흙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 지금 보세요. 제가 승부처라고 말씀드렸던 이 자리 있잖아요. 패가 날까봐 네, 물러났어요. 네, 이제 개가가 된 거예요. 늦춰받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물러서더라도 네. 이제 바둑을 이겼다 이런 뜻이고 지금 정확합니다. 차이는 물론 줄었어요. 이게 2집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패를 하지 않고 2집 손해를 봤지만 이길 수 있다. 네, 차이가 네. 줄었습니다. 차이가 줄었지만 확실히 100의 승리가 예상이 되고요. 이거 좋은 끝내기예요. 여기 둔 거요.
그러니까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입니다. 이 자리를 백이 먼저 두면 끝내기에서 많이 당하게 되네요. 많이 당하고 흑이 먼저 두더라도 이 수 말고는 둘 게 없습니다. 그냥 잡는 수랑은 어떤 차이가 있죠? 자, 만약에 두 점을 그냥 잡는다면 네, 한 점 따내는 거라면 똑같아요. 네. 하지만 백의 좋은 끝내기가 있죠. 이렇게 붙여서요. 그러면 이을 수가 아까랑 없기 때문에. 똑같이 되기 때문에 네. 흑도 좋은 끝내기를 하면서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만 귀에서 2의 1 급소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어디에 그러네요. 적용시켜도 거의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정말 그렇네요. 2의 1의 급소네요, 이게. 네, 이후 수순이 더 진행됐지만 조한규 선수가 101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틀간의 열전을 마치고 가장 기분 좋은 시상식의 모습입니다. 상장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네. 그 얼굴에 좀 아쉬움이 남는 선수들도 있고요. 항상 대회를 나가면 올라가다가 4강에서 떨어지곤 했는데 처음으로 우승을 해서 정말 기쁩니다. 김지석 구단을 존경하고 정말 바둑도 잘 두시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김지석 구단처럼 되고 싶습니다. 우승을 했지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네, 학생 최강부 결승전답게 정말 치열했고 끝내기까지 집 차이가 정말 얼마 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바둑이었고 내용적으로도 역시 프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선수들답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고요. 마지막까지 치열한 바둑이었지만 결국 우세를 끝까지 잃지 않은 조한규 선수가 한 집 반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문체부 장관배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바둑 두는 모습을 보니까 한국 바둑의 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